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오늘 아침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요. 하지만 정말 아무 신호도 없었을까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리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귀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넘나들며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귀에서 특정한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것이 혈관 문제의 신호인 줄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죠. 여러분도 혹시 요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귀가 먹먹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 이상한 증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께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경고음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혈관이 막히기 전 귀가 보내는 3가지 경고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음은 바로 이명입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곳에 있을 때 귀에서 우웅거리는 소리, 삐하는 고음, 매미 우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린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이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을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이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바로는 갑자기 시작된 이명, 특히 한쪽 귀에서만 들리는 이명은 혈관 문제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게 오신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몇 달 전부터 왼쪽 귀에서 계속 삐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점점 소리가 커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되자 병원을 찾으신 겁니다. 진료를 하면서 자세히 여쭤보니 최근 어지럼증도 가끔 있으셨고 두통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혈관 검사를 권유했고 검사 결과 경동맥에 상당한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몇 달만 더 늦었다면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혈관 문제가 귀의 이명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귀 속에는 달팽이관이라는 아주 섬세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달팽이관은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들이 빼곡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은 혈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목의 경동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귀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달팽이관의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 부족으로 비정상적인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듣는 이명의 정체입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귀와 신장, 그리고 혈액순환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귀는 신장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고 신장은 우리 몸의 전기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간의 기운이 귀로 통한다고도 했는데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동서양 의학 모두 귀의 이상이 혈액순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갑자기 시작된 이명, 한쪽 귀에만 나타나는 이명, 맥박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뛰는 이명,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동반하는 이명은 반드시 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나 혈관 조영술로 경동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검사와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가벼운 걷기,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목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 경동맥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씩만 해주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식단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드세요.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또 양파, 마늘,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양파는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데 탁월합니다. 매일 양파 반 개 정도를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고염식, 고지방식, 과도한 음주는 혈관 건강에 적입니다. 담배는 절대 금물입니다. 담배 한 개피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카페인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세요. 이런 관리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70대 여성 환자분은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석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이명이 거의 사라졌고 혈관 상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뇌경색이라는 치명적인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귀에서 들리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음은 귀가 먹먹하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일시적으로 귀가 먹먹해지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귀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거나 예전보다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게 오셨던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텔레비전 볼륨을 점점 높여야 하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 자꾸 되묻게 된다며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귀가 어두워지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저는 이분의 증상이 단순한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보통 양쪽 귀에서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분은 한쪽 귀의 청력 저하가 더 심했고 증상이 비교적 급격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이분은 뇌의 혈액순환 장애가 있었고 동맥경화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귀로 가는 혈류가 감소했고, 그 결과 청각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혈관 확장제와 혈액순환 개선제를 처방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더 이상의 청력 저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더 늦게 왔다면 청력 손실이 영구적이 될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귀의 청각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세포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야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세포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청각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귀의 청력 문제를 신어, 즉 신장 기능의 허약함과 연결지었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기를 저장하고 뼈와 골수를 주관하는 곳으로 봤습니다. 귀는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뇌는 골수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해지면 뇌로 가는 전기가 부족해지고 그것이 귀의 기능 저하로 나타난다고 본 것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혈액순환과 대사 기능의 저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청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한 귀지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혈관 문제나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는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귀 건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세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음량을 최대 60% 이하로 낮추고 1시간 이상 계속 듣지 마세요.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신다면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하세요. 소음은 청각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5번, 하루 30분 이상 하시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운동할 때 땀이 날 정도로 하시되 너무 과격하지 않게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하세요. 귀 주변의 혈액순환을 직접 돕는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귀를 부드럽게 잡고 위아래로 당겼다 놓기를 10번, 앞뒤로 접었다 펴기를 10번, 귓바퀴를 따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마사지하기를 한 바퀴씩 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또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 한의학에서 풍지혈이라고 부르는 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머리와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식단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베리류, 녹황색 채소, 견과류 같은 음식들은 청각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의 비타민이와 마그네슘도 신경세포 보호에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은 콩, 검은 깨, 블랙푸드라고 불리는 음식들이 신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액순환과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이런 관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청력 개선을 경험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청력 손실을 막고 혈관 건강을 지켜서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귀가 먹먹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경고음은 귓볼의 대각선 주름입니다. 이것은 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지금 거울을 보시거나 손으로 귓볼을 만져보세요. 귓볼의 대각선으로 깊게 파인 주름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이것은 심장혈관 질환의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귓볼 주름은 프랭크 징후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의사 샌더스 프랭크가 1974년에 처음 보고했는데 심근경색 환자들에게서 이 주름이 자주 발견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귓볼 주름과 관상동맥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귓볼 주름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제게 오신 5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건강검진 차 오셨는데 제가 진료 중에 귓볼의 주름을 발견했습니다. 양쪽 귓볼 모두에 뚜렷한 대각선 주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심장 검사를 권유했고 처음에 환자분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무슨 심장 검사냐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권유를 받아들여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상동맥 3군데 중 2군데가 심각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당장은 증상이 없었지만 언제 심근경색이 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제게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귓볼 주름 하나가 이분의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왜 귓볼에 주름이 생기는 걸까요? 귓볼은 연골이 없고 피부와 지방, 그리고 미세혈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이 미세혈관들에도 혈류가 감소합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귓볼의 탄력 섬유와 콜라겐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그 결과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전신의 미세혈관 순환도 나빠지는데 귓볼처럼 작고 민감한 부위에서 그것이 주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귀의 형태가 신장과 심장의 건강을 반영한다고 봤습니다. 귀가 두툼하고 윤기가 있으면 건강하고 말라서 주름이 많으면 정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귓볼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신장은 심장과 더불어 우리 몸의 생명력을 주관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결국 귓볼의 변화는 생명력의 쇠약을 나타내는 신호로 본 것입니다. 귓볼 주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 검사입니다. 특히 40세 이상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심장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필요하다면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주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장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다는 신호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장질환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다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꾸준히 복용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 관리는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운동은 심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강도를 정하세요. 일반적으로 빠르게 걷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가세요. 일주일에 5번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은 심장 건강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를 중심으로 드세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최소화하고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도 줄이세요. 특히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며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 시간을 가지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도 심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세요.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는 심장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장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술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한두 잔 이상은 심장에 해롭습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귓볼 주름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관이 막히기 전 귀가 보내는 3가지 경고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명, 청력 저하와 귀 먹먹함, 그리고 귓볼 주름. 이 3가지는 모두 혈관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언젠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알아채고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질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작은 증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귀를 확인하세요. 이명이 있는지, 청력에 이상은 없는지, 귓볼에 주름은 없는지 체크하세요. 둘째, 만약 이상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혈액순환 개선의 가장 기본입니다.
넷째, 식단을 바꾸세요. 등푸른 생선,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기름지고 짠 음식은 줄이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주무세요. 마음의 평화가 혈관의 평화입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자녀들의 결혼도 보고 손주들의 성장도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